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도자기 문제, 예. 그 해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기 나와 있던 PPT에서 보여주셨던 이런 물품들을 벼룩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내가 영국에 살면서 다 사용을 했노라고 얘기하시는 것, 혹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얼마 정도 한도가 그 관세가 면세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 1인당 600달러입니다. 600달러. 그리고 보통 이삿짐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삿짐이 다 관세가 면세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바깥에서 해외에 거주하실 때 3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그 내용이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사용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는 예외 품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하신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신고 물품 반입, 그 자체만으로 관세법 위반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판매 행위까지 나아갔을 때는 관세 포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누락 부분도 있는 겁니다. 7대 우리 인사금정 기준에서 배제 원칙에 들어가 있는 세금 탈루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와대에서 아마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미 검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SNS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이 내용을 다 알고도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는 우리 후보자를 해수부 장관 적임자로 추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후보자님 잠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주전자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여기에 빨간색으로, 여기 앞에 저 PPT 나올 텐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항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티팟 테디베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이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물품은 전 세계에서 7,500개밖에 한정품으로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 벼룩시장에서 1파운드에서 뭐 3파운드 주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각 생산지마다 판매장마다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후보자님,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내가 집에서 영국에서 살면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들어올 때 내가 이거 미처 이거 신고한지 몰라서 그냥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품목에 나오는 그냥 얼핏 보면 하더라도 제품의 수량이 적어도 수천 점은 될 것 같아요. 가격만 하더라도 얼핏 이 내용을 대충 본 사람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은 훨씬 초과하는 것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게 나름대로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가정생활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님, 예,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 자료들 그동안 우리가 지금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이게 과연 몇천 점이 되고 대충 종류가 어떤 것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는 그 자료, 이번 점심시간 전까지,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벌써 2주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오후 회의 전까지 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은 이미 드렸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벼룩시장에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보자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셔야 됐던 사항들입니다. 명백하게 관세법의 실증법 위반 사항일 뿐더러 여기에 대한 처벌 보장도 굉장히 무겁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예. 제가 후보자님의 해외 송금 내역을 해외에 계실 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21차례에 걸쳐가지고 해외 송금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보자님께서 해외 송금하신 그 21차례 자료에서 실제로 얼마가 송금됐다는 내역 자체는 2번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나머지 19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해외에 대부분 해외 송금을 후보자께서 어디를 하셨냐면은 세종시에 있는 우리 은행의 한 지점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셨어요. 한국에 귀국해서요. 영국에 계실 때도 송금 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세종시은행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해서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거기를 이용을 했죠. 세종신도시 금융센터라고 이렇게 딱 적어서 나오고요. 그게 2018년 귀국한 이후에 2018년 3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와 감사합니다. 그 전에 2017년도부터 해외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외교관 체제비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크게 많은 돈을 송금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17년도 2월 달부터 해외 송금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쪽에 사용했던 그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은행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은행 지점에서는 2차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의 그 고가 도자기의 그 밀반입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 위반 상황이 나오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량을 국민들 앞에 설명드리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관세 당국의 검토회가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